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의 도시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 기념행사나 학술회 정도에만 운영돼 왔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맞이해 북한의 재해, 재난 등의 기금을 보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한 뒤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중단됐고 최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9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열리면서 경색 국면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에 따라 북한의 재해나 재난, 기근이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 대회라든가 캠페인 이런 쪽에 소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에서 현재 기금 조성 규모는 약 140억 원. 조례안이 개정되면 새 정부의 기조와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또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의 현실화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서울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혁신 미래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교장, 학부모 회장,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을 위해 학교별 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의 자율 역량은 이런 미래 교육의 어떤 토대가 되고 또 분권화된 교육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장들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학교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이에 교육청은 기능을 최소화해 올해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정책의 큰 그림만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학교별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혁신 미래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각 지원청과 학교의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는 만큼 학교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 전통문화행사에서 선보이는 전통복식의 가치 제고를 위해 복식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현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해 고종 명성황후 가래 재현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식은 문화와 예술, 역사가 총집약된 문화유산으로 볼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행사비에도 불구하고 복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자가 부족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연구를 통해 복식고증 표현의 부정확성, 착장의 오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시민들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준기 의원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서울시가 한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통합 시스템 해외 수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체험과 한국 기술의 수출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총리사나 산업진흥원에서는 양국 간의 공통 문제인 철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해외 시차를 통해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중심인 수도, 서울이 해외 사례를 적극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 서울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문상모 의원이 동계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한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도심 속에서 열린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입니다. 또한 인공 눈을 뿌려 만든 약 1.3km 코스의 특설 경기장은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서울시가 동계 스포츠 활성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오는 2월 개막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정책을 보다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1인 가구들을 위해 어떤 조례들을 발의했나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등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1인 가구가 경제적,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주거 빈곤이나 저출산, 고독사 같은 문제들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죠. 또 최근에는 심각한 주거 불안이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다면 서울의 현재 1인 가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1인 가구 수는 우리나라 총 가구 중에서 27.2%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먼저 가족 해체나 대학 진학, 일자리를 위해 이동한 2030 세대 등 이 비자발적 독신층이 한 축으로 있고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도 나머지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러기 가족과 비혼, 만혼 같이 이 늘어난 것 역시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 빈곤, 저출산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도 최근에는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저소득의 만성 질환을 가진 홀몸 어르신에게만 발생하는 사고로 인식돼 왔는데요. 최근 혼자 사는 청장년층의 고독사 또한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이 고독사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자 각 지자체들도 1인 가구를 위한 조례 발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백진 의원이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뚜렷하게 명시했는데요. 먼저 집에 혼자 있는 병약자,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또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청년과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상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특히 1인 가구가 집중돼 있는 만큼 청년과 중장년층에게까지 이 시야를 넓힌 것은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대부분은 외부와의 접촉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는 물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긴급 의료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가스, 화재 감지기나 응급 호출 버튼 설치를 지원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후 대책도 마련하고 있죠. 네, 이번 조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서울시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